혹시 여러분은 달고 시원해서 드셨던 과일 하나가 사실은 콩팥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50대와 60대를 지나면 과일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일을 건강식으로 여기고 드시다가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채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콩팥의 생존 법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아서 하루 종일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쉼없이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몸의 신진대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콩팥의 역과 기능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마치 50년 이상 쓴 정수기 필터가 점점 막히고 굳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콩팥이 건강한 줄 알고 지내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손상이 누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위험해질 때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이나 심한 피로감을 느껴 응급실로 오시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문제는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이 좋은 성분들이 오히려 과하게 작용해 콩팥을 압박하고 심장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칼륨을 잘 걸러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을 한 조각만 더 먹어도 칼륨이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장은 제 기능을 잃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하면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과일을 드신 후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박을 한 그릇 가득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 복숭아나 참외를 한두 조각씩 드시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그 신호를 잊어버린 채 과일을 건강식으로만 알고 계신 거죠. 60세 이후에는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마음껏 드실 수 없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륨이 높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콩팥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피 속의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하는 콩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 오늘 말씀드릴 최악의 과일이라면 지금 당장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 과일을 계속 드시면 콩팥은 조용히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며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적의 과일 4가지는 손상된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노폐물을 덜어내는 데 기여해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일입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건강식으로 먹고 계시지만 사실은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과일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느 과일을 멀리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과일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드시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속이 시원하고 단맛이 좋아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풀기 위해 자주 드시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참외 한 개만 드셔도 피 속의 칼륨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 콩팥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외는 더욱 위험한 음식이 됩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참외를 복숭아처럼 간식으로 드신 후 갑작스럽게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겪습니다. 참외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참외는 물처럼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 한두 조각이 아니라 한 개 전체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콩팥을 순식간에 압박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콩팥은 칼륨을 걸러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데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심장의 박동이 불안정해지면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참외를 과일로 여기지 않고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기가 많고 시원해 여름철 갈증을 풀기 위해 자주 찾는 과일이지만 사실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박은 양 조절이 특히 어려운 과일입니다. 한 조각만 먹으려 해도 결국 반 통 정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 통에 들어있는 칼륨량은 콩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밤 시간에 수박을 드시면 더 위험해집니다. 밤에는 콩팥 역과 기능이 낮아지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칼륨을 걸러내는 능력이 낮아집니다. 이때 수박을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심장 박동이 느려지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박은 단맛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콩팥에 부담을 주고 노폐물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하므로 콩팥의 역과 기능이 더욱 약해집니다. 충남 지역의 한 어르신은 여름마다 매일 수박을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고 콩팥 기능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수박이 나쁜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지만 몸은 이미 오랫동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콩팥을 위험하게 만드는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나이가 어릴 때는 훌륭한 에너지 식품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부담이 되는 과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나나를 아침에 한 개씩 드시면서 속도 편하고 간단해서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바나나 한 개가 콩팥에 상당한 압박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는 분들에게 바나나는 위험성이 더 큽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콩팥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칼륨을 걸러낼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칼륨 문제뿐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 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혈당 변동이 커지고 이는 콩팥의 혈관을 추가로 손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이 큰 과일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셨던 서울의 한 어르신도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다가 콩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끊고 난 뒤 수치가 서서히 안정된 걸 보면 음식이 콩팥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송이를 사면 몇 알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10알, 20알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 양이 문제입니다. 포도는 칼륨 함량도 높고 당 함량도 높아서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특히 포도의 껍질과 씨에는 흡수가 빠른 당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콩팥 혈관에 강한 압박이 생기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콩팥 기능은 조용히 떨어지며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는 단맛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다가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지역의 한 어르신은 포도를 매일 저녁 간식으로 드시다가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피 속 칼륨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어르신은 포도가 이렇게 위험한 과일인 줄 전혀 모르셨습니다. 포도는 겉보기에는 작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콩팥에게는 상당히 강한 자극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외, 수박, 바나나, 포도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고 칼륨 함량이 높으며 양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이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그대로 독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과일을 선택하실 때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기준이 아니라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과일을 먹어야 안전한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적당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콩팥의 부담을 줄이면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피 속 노폐물이 천천히 줄어들고 콩팥의 역과 기능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진짜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 바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콩팥을 약하게 만드는 과일들을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과일들은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피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흐름을 돕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일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점점 약해지고 역과 기능도 떨어지지만 적절한 과일을 선택하면 이런 흐름을 완만하게 늦추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일들을 꾸준히 드신 후 콩팥 수치가 안정된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어떤 양으로 드시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콩팥 건강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피 속 노폐물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섬유질은 장에서 노폐물을 포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 속에 다시 흡수되는 노폐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콩팥은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덜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콩팥 혈관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을 얇게 벗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드셔도 되지만 어르신들은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과도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콩팥이 약한 분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계신 한 어르신은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서 혈액 검사에 노폐물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과 1개가 기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콩팥이 받는 부담을 분명히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지만 칼륨 함량은 적당한 편이며 무엇보다도 배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이 장 기능을 부드럽게 하고 피 속 노폐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는 목이 칼칼할 때 먹는 과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콩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배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소변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흐름을 도와 몸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배는 혈관의 긴장을 완만하게 낮추는 역할도 있어 콩팥 혈관이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익합니다. 배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는 사과와 함께 드시면 장 기능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양이 줄어듭니다. 충남 지역의 한 어르신은 배를 소량씩 꾸준히 드시면서 소변량이 안정되고 몸의 붓기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배를 드시면 단맛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완만하게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질환은 혈관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류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콩팥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베리류는 이런 작용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생베리가 없으면 냉동 베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냉동 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베리류는 특히 혈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서울 지역의 한 어르신은 베리류를 하루 한 줌씩 드시며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 혈관의 부담도 줄어들고 콩팥 기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과일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산뜻한 향과 신맛 덕분에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콩팥 건강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시트르산 성분은 콩팥 속 노폐물이 뭉쳐 돌이 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떨어지면 돌이 생기기 쉬운데 레몬은 이런 돌 생성을 완만하게 억제해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레몬은 피 속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피가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으면 콩팥이 안정되고 엽과 기능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레몬은 그냥 드시기보다는 물에 희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반 조각 정도를 따뜻하게 데운 물에 넣어 드시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레몬 물은 아침에 드시면 몸이 산뜻하게 깨어나고 콩팥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남 지역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레몬 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소변량이 조금씩 안정되고 몸의 무거운 느낌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레몬은 양을 조금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는 과일입니다. 지금까지 사과, 배, 베리류, 레몬 이 네 가지가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칼륨 함량이 적당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콩팥의 부담을 줄여 회복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참외, 수박, 바나나, 포도는 칼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몸의 기능이 변하고 콩팥의 역과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과일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콩팥이 견딜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과일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은 삶에서 콩팥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장기 중에서도 손상이 조용히 증가하는 기관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고 위험한 네 가지 과일을 멀리하면 콩팥 기능의 저하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실제로 일상 속에서 이 과일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어느 시간대에 먹어야 콩팥이 부담을 덜 받고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작은 조절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 속 적용법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네 가지 과일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양을 과하게 드시거나 저녁 늦게 드시는 실수를 하는데 과일은 양 조절과 시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콩팥은 하루 동안 일정한 흐름으로 노폐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과일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대로 적용하시면 콩팥의 부담을 줄이면서 과일의 좋은 성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사과는 콩팥 식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일이지만 양과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장이 활성화되며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흐름을 만들어 콩팥이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사과는 껍질을 너무 두껍게 드시면 장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얇게 벗겨 드시거나 작게 썰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충분하며 그 이상 드시면 당분이 많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배는 물과 섬유질이 풍부해 콩팥의 노폐물 흐름을 돕지만 저녁 늦게 드시면 단맛과 수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는 점심 식사 후에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점심 이후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배의 수분과 섬유질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노폐물 배출 흐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하며 양을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사과와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는 장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점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은 반드시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강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콩팥의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생베리가 없으면 냉동 베리를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냉동 베리는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아침 또는 점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 반 개와 함께 드시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콩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베리류는 혈관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유익한 과일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 혈관의 긴장도 줄어들고 역과 기능도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레몬은 다른 과일과 달리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희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반 조각을 데운 물에 넣어 드시면 콩팥이 하루 동안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데운 물에 넣어야 하느냐면 찬물은 콩팥과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레몬 물을 드시면 피 속 산성도를 안정시키고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레몬에 들어있는 시트르산은 콩팥 속에서 돌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제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배는 섬유질과 수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장을 부드럽게 하고 피 속 노폐물이 다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두 과일은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에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사과 반 개를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 배 한 조각을 드시면 하루 동안 콩팥이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레몬 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과일과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레몬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시작이 부드럽게 열리고 콩팥 혈류가 고르게 유지되는 데 도움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소변량이 적어지는 분들은 레몬 물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 있을수록 콩팥의 부담은 커지는데 레몬은 이런 산성도를 부드럽게 조절해 콩팥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습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는데 이것이 콩팥을 손상시키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 시간에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은 양이 중요합니다. 사과든 배든 베리류든 하루 적정량만 드셔야 콩팥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을 식사 대신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며 식사 대신 과일만 드시면 건강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지고 콩팥의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좋은 과일 4가지만 먹으면 콩팥이 회복되나요? 회복이라는 표현은 다소 섬세한 의미가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러나 기능 저하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 4가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작은 조절에도 크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콩팥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과 과일 외에 어떤 식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강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만 바꿔도 일정한 도움이 되지만 생활 전체가 콩팥의 흐름과 맞아 떨어질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콩팥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 가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구간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선택만 바꿔도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일상 속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콩팥은 매우 민감한 기관이라 작은 변화에도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콩팥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과 콩팥이 편안해지는 좋은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이라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물 마시는 시간과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약하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콩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마시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 종일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2~3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데운 물 한두 모금은 콩팥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 동안 콩팥에 부담이 되고 소변량이 불필요하게 늘어나 콩팥의 휴식이 방해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사용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 식사에서는 습관적으로 간이 강하게 되어 있는 반찬을 드시곤 합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콩팥 내부 압력을 높여 역과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젓갈, 김치, 장아찌 같은 발효 음식은 나트륨이 과하게 높기 때문에 양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김치를 드신다면 물에 한번 헹궈 드시고 비슷한 맛을 내고 싶다면 레몬과 허브를 활용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단백질 섭취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노폐물이 많이 생성되어 콩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반 개 정도, 점심에는 부드럽게 익힌 두부, 저녁에는 생선 조금 이런 식으로 분배하시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육류는 소량만 드시고 기름기가 적은 생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심장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콩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 내부 혈관이 손상되고 역과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
염분 줄이기, 베리류 섭취, 그리고 수분 조절만 꾸준히 해도 혈압 수치는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혈압이 조금만 안정되어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잠의 질입니다. 콩팥은 밤 동안 회복하는 기관이라 깊이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신 후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면 패턴은 콩팥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시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물 한두 모금을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콩팥 혈류도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잠이 깊어지면 콩팥은 안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식 섭취 속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빠르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콩팥 혈관에 압박을 주어 콩팥이 지치는 원인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하루 동안 받는 압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과일은 더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 당이 급격히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으려면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침과 함께 부드럽게 넘겨야 합니다. 씹는 과정은 단순한 소화 과정이 아니라 혈당과 콩팥 부담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콩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하므로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소변량이 줄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리듬입니다. 과일 섭취 시간 지키기, 염분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물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이런 기본적인 습관만 지켜도 체중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체중이 안정되면 콩팥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는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 중 또는 밤에 귀찮다는 이유로 소변을 참는 경우가 있는데 소변을 참는 습관은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이 오래 방광에 머무르면 역류가 발생할 수 있고 염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소변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콩팥은 정직한 기관이라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상태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는 약물 습관입니다. 진통제 같은 특정 약물들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데 이런 습관은 콩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진통제를 계속 드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조절과 적절한 진료를 통해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은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물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일 조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활 전체가 콩팥과 연결되어 있구나. 맞습니다. 콩팥은 몸속의 균형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음식, 수면, 활동, 물 습관 등 모든 요소가 콩팥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전체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이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다음 여섯째 구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일 4가지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합하면 콩팥 회복이 더 빨라지는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점을 실천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 과일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과일이 좋은 성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50대와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혈관도 약해지면서 같은 과일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좋다, 나쁘다로 보지 않고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가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바꾸는 순간 과일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콩팥을 지키는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4가지인 참외, 수박, 바나나, 포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고 칼륨 함량이 높으며 양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라 칼륨이 갑자기 많아지면 이를 배출하지 못해 피 속에 쌓이게 되고 심장의 리듬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호흡 곤란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응급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과일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콩팥을 지키고 회복을 돕는 과일 네 가지는 사과, 배, 베리류, 레몬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적당하고 항산화 작용이 강하며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 흐름을 돕는 과일들입니다. 사과는 장에서 노폐물을 끌어내며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는 수분과 섬유질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어 소변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베리류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 콩팥 혈류를 안정시키고, 레몬은 콩팥 속 노폐물이 뭉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회복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콩팥의 부담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일과 생활 습관을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결합하면 콩팥 건강이 더 잘 유지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와 레몬 물이 좋습니다. 사과는 장 기능을 도와 피 속 노폐물이 줄어들고, 레몬 물은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배 한 조각을 드시면 좋습니다. 배는 수분과 섬유질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어 소변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오후 동안 콩팥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베리류 한 줌을 드시면 좋습니다. 베리류는 혈관 건강을 도와 콩팥이 피를 부드럽게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시간과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면 아무리 사과나 배처럼 부담이 적은 과일이라도 콩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밤에 회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는 물도 소량만 드시고 과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은 식사 대신 드시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과일만 먹고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콩팥에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이 부족해져 오히려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콩팥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 소금 줄이기, 단백질 적당량 섭취, 혈압 관리, 깊은 잠 유지, 천천히 먹는 식습관, 체중 관리, 소변 참지 않기, 불필요한 약물 줄이기는 모두 콩팥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이 모든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두 가지씩 실천하시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콩팥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실천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습관적으로 드셨던 과일이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반드시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콩팥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지만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과일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선택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의 콩팥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과일을 자주 드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과일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 하나가 콩팥을 얼마나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건강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진심으로 지키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